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 앞에서 그래서 1894년 맞죠? 이 1894년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졌었죠. 이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맞지? 우리나라를 두고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청일전쟁, 그리고 일본이 승기를 잡아감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맛있게 처묵처묵해 드시기 위해서 갑오개혁까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자, 그 결과 특히 청일전쟁이 중요하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완전히 이제 청나라는 이제 go to the home,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고, 일본이 거의 갑자기 우리나라의 주인이 일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분은 안 좋지만.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조약 내용이 시모노세키 조약이고, 여러 가지 조약 내용 중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 핫플레이스가 이 랴오둥 반도였죠. 랴오둥 반도. 이거는 모든 그때 당시에 서양의 일진 형아들이 다 가지고 싶어 했던 핵 핫플레이스였고, 거기는 당연히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아니 갑자기 뒷보인 일본 너네가 왜 그걸 쳐먹으세요? 쳐드세요? 이래서 빨리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일본은 바로 내놓게 됩니다. 랴오둥 반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 여기서 이어서 할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우리나라 조선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죠. 왜? 그래도 청나라는 늘 우리가 조공책봉을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부감이 덜한 거야, 청나라는. 근데 갑자기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를 먹게 된대. 그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싫죠. 당연한 거 아니니? 맞잖아. 우리가 무슨 맞잖아. 무슨 변태도 아니고 절 가지세요. 저 좀 가져주세요. 저는 주인님을 원합니다. 이런 나라도 아니잖아. 당연히 우리나라는 요 상황을 잘 이용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스스로 뭔가 힘을 키우고 싶어 했던 거야. 그래서 느낀 거지. 대세는 누구다? 이 청나라를 물리친 일본에게도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 근데 그보다 훨씬 센 나라가 누군지 알게 됐죠. 그 중에서도 누구다? 우리랑 가까이 있는 러시아임을 알게 된 거야, 우리나라가. 대세는 이제 누구다? 청나라가 이제 나가리 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빠지게 되니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랑 친해져야 되겠다? 러시아랑 친해져야 되겠다고 우리나라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일본을 견제해야 되니까. 이대로 되면 일본이 우리나라 다 차지할 거니까 그걸 방해해야 될 거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용해서 러시아와 일본을 싸움 붙여서 우리는 그 중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클라고 생각했던 거야. 뭔지 알겠죠? 그 사이에서 비집고 해가지고. 자, 근데 이 일본 입장에서 이걸 가만두지 않았던 거야. 왜? 이 랴오둥 반도는 여기는 청나라 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결국에 이 청일전쟁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갖기 위해서 싸운 거야? 어디를 갖기 위해서? 조선이잖아. 맞죠? 조선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싸웠던 거고, 이게 메인 요리야. 조선이 우리나라가 메인 요리였고, 이걸 이기고 나서 추가로 추가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전쟁에 들었던 비용 다 물어내, 이 역량. 거기다가 추가로 또 타이완이나 추가로 또 청나라 너네가 랴오둥 반도까지 우리가 가져간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요리 자체는 우리나라입니다, 조선. 근데 이 조선이 갑자기 전쟁은 누가? 일본이 이겼는데, 맞지? 일본이 이겼으니까 조선을 일본이 처묵처묵 해 드셔야 되는데, 그거 위해서 갑오개혁까지 해가지고 요리해놨잖아. 근데 갑자기 누구? 러시아가 먹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개빡치는 일이죠. 이건 용서 못할 일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만든 장군이 누구였다? 명성황후라고 한 거야. 명성황후. 자, 그러니까 일본이 D-Day를 잡은 거야. 작전명이 여우사냥이야. 여우사냥. 얼마나 한나라의 왕비 국무를 갖다가 천하게 만든지 알 수 있지,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작전 이름이죠. 어떻게 한나라의 그 왕비 국무를 갖다가 여우라고 빗댈 수 있어. 여우사냥이라 해서 실제로 을미년. 이 을미년이 1995년이 을미년. 그래서 1800이야.
1895년이 을미년이고 을미년에 명성황후를 시해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똑똑히 보여준 거죠. 조선은 누구 거다? 일본 거다. 확실하게 보여준 거야. 을미사변을 통해서. 야, 조선 너는 허튼 짓 하지 마. 새끼들아. 러시아랑 감히 친해지려고 해? 조선 너네는 청일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께 돼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이 사건이.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고종 같은 경우에는 맞지? 이 자기 왕비가 살해당한 이 경복궁이 있을 수 없겠죠. 그거는 엄청난 충격이잖아. 어떻게 한 나라의 궁궐 안에서 다른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지 갈 수 있는 거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봐봐, 우리 집에 내가 쌤이 살고 있는데 만약 어떤 도둑놈이 그냥 자기 집처럼 들어와가지고 내 가족을 몰살하고 나갔어. 근데 당연한 듯이 그 다음날부터 우리 집에 와서 내도 감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같으면 그 안에서 살 수 있겠어? 그 도둑놈이랑 내 원수인, 내 가족을 죽인 그 원수랑 같이 그 궁궐 한 집안에서 살 수 있다? 이거 미친 짓이지.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도 결단을 내린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뭐다? 이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밤에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장을 하고 실제로 여장을 하고 꽃가마 타고 도망갔어. 왜? 변장을 해가지고 도망가기 위해서 실제로 예den이 그렇게 해가지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간파청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이후에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이 고종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니 이 을미사변이 일어난 경복궁에 도저히 못 있겠어서 러시아 공사관을 간 것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나라의 주인이 고종이 우리나라를 버린 거야. 이거니 즉 집주인이 집을 비운 거잖아. 지금 누구만 있고 도둑놈인 일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경복궁 궁궐에 살고 있는 건데 정작 나라의 주인이 고종이 그 집을 비운 거잖아. 이거는 즉 우리나라 전체에 주인이 있어 없어? 주인이 없잖아. 그건 뭐니? 물건에 주인이 없단 말은 아무나 이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지 알겠니? 그래서 열라 강한 애들이 이때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이 모든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권을 간단하게 말해서 얘들아,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 고종을 갖다가 숨겨주면서 그냥 공짜로 숨겨줬겠니? 엄청난 특혜를 요구해서 엄청난 특혜. 대표적으로 산림체벌권이래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산림 있죠. 산에 있는 자원들 전부 다 러시아한테 모든 걸 혼납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얘들아. 여러분 생각해봐. 전국에 있는 산림 그때 당시에는 얘들아 석유가 아니고 석탄 이런 게 주 원료이잖아. 그래도 1800년대야 지금. 근데 전국에 있는 그 산림을 갖다가 마음대로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이게 말이가 되니? 거기다가 이때 당시에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도 알지만 저 위에 엄청나게 추운 나라잖아. 그러니까 항상 얘들이 원했던 게 뭐냐? 부동항이나 얼지 않는 항구야. 그래서 따뜻한 남쪽에 부산에 영도 있죠. 영도마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한테 달라고 합니다. 영도. 만약에 이 영도도 만약에 뺏겼으면 지금의 부산의 영도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주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니? 전부 다 뺏기는 거야. 금광채굴권, 철도 부설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기업이 있잖아. 지금 예를 들면 도로가 전부 다 여러분 거야. 그럼 지나가면 도로 통행세 낼 거잖아. 이건 망할 수가 있니? 이런 게 전부 다 연락 강한 애들한테 다 뺏기는 거야. 되니? 지금 치면 통신사, KT 이런 거 전부 다 다른 나라들이 다 들고 가는 거야. 이건 망할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통신 여러분 전화기 안 쓸 거야. 이런 모든 엄청난 이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권이 엄청난 초특혜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 나가는 거야. 외국으로. 정말 미치는 일이다 이거.
그래 되니까 이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이제 나오는 거야.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이거에 그게 대표적으로 뭐다? 이 독립협회 그리고 이 독립협회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다시 고종이 돌아와서 나라를 만드는 대한제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 자, 그래서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재필입니다. 서재필. 한 번씩 들어봤죠. 그래서 서재필이 생각한 건 그거야. 이렇게 지금 연락 강한 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수많은 권리들을 다 빼가더란 말이야. 엄청난 특혜들을 마치 저지권인 것 마냥 다 빼가더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뭐니 이거를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독립신문을 만든 거예요. 순한글로. 왜? 이렇게 들고 가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더란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직까지 그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게 특혜인지도 모르고 당하고가 있는 거야.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이런 걸 당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그런 걸 모르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알리는 거야. 동네 사람들, 국민들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다. 이거 참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반대해서 막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뭐 열강 이권 침탈을 막아내는 성과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이 뭐야? 누구 때문에 지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리는 이유 때문이잖아. 맞지? 그래서 뭐다? 고종한테 다시 말하는 거야. 왕이 나라를 버리면 되냐? 주인이 집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뭐다? 왕이시여, 고종이시여, 하루 빨리 다시 돌아오세요.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다? 이 독립협회에서 했던 게 생각한 거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냐? 그건 뭐다? 고종. 이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생각한 거예요. 왜? 왕 혼자서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 사람 한 명이니까. 즉 연락 강한 애가 야 사인해 쉐키마 사인해 이렇게 하니까 사인할 수밖에 없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동의협에서 말한 게 그거야. 혼자 하지 마라. 즉 뭐다? 이제부터는 근대국가의 조건이 있어야 뭐라 했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백성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 있죠. 즉 뭐다? 이 백성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 이거야. 그걸 위해서 뭐다? 만민공동회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얘들의 의견을 듣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민공동회도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만민공동회가 뭐냐면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야. 지금 치면 여러분 서울에 가면 종로 들어봤어? 부산의 서면 같은 곳인데 그 종로에 그때 당시에 종로시장이었어. 시장 한가운데에 강연에 무대 설치해가지고 진짜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야. 그 백성들이 가면은 수많은 의견을 낼 거 아니니 지금 이런 독립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 처했는지 애들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또 뭐니 수많은 지식인들이 나와서 또는 백성들이 나와서 이런 어려움들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진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서 실제 뭐다? 의회 설립까지 가자는 거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는 애를 뽑아서 얘들이 국민의 대표 애들이 있다면 쉽게 뭐다? 열강 애들이 뭐다? 고종 한 사람한테 야 사인해 이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거지. 왜? 한 명은 얘들아 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이런 느낌이 있잖아. 봐봐. 종이가 얇게 이런 얇은 한 장이면 잘 찢어지잖아. 근데 이걸 겹치고 봐봐. 나중에 이거 잘 찢어져 안 찢어져? 안 찢어지잖아. 지금 뭐다? 한 명은 약하지만 뭐다? 뭉치면 강해진다는 거잖아. 지금 뭐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그 민주주의라는 거야.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 세상을 꿈꿨던 게 진짜로 독립협회였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수많은 백성들이 실제로 이 토론에 참석하고 결국에 나중에 한국사에서 배우겠지만 헌의 6조라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담은 6개의 조항을 이 고종한테 갖다 드립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백성들이 모여서 진짜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 근대화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안을 들고 왔습니다. 이대로면 우리나라 뭐 근대화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종이 나중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돌아와서 만드는 게 뭐다? 대한제국인 겁니다. 대한제국. 왜? 진짜 백성들과 함께하면 될 줄 알았거든. 되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영도 러시아권이 아니잖아. 왜? 이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을 통해서 그거 알려서 백성들이 데모하고 들고 일어나서 러시아가 포기했거든. 그런 모습을 본 거야. 지금 뭐다? 한 장이면 약하지만
이렇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하니까 뭐다? 이게 안 찢어지더란 말이야. 즉 그걸 경험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제국 고종이 드디어 뭐다? 환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 뭐다? 조선이 아니고 뭐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 자, 이어서 계속하면 봐봐. 그래서 고종의 환궁 요구에 따라서 이 고종이 황궁에서 대한제국을 이제 만들게 됐다는 거지.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이 고종은 이 얘들이 원했던 그 헌의육조에 따라서 의회, 진짜 민주주의 하는 나라를 자기는 만들기 싫었던 거야. 왜? 그거는 이어서 봅시다. 안 끊을 겁니다. 안 끊을 거야. 얘들 정치가 아니야. 자, 한번 보면, 자,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즉 뭐다? 이 대한제국이라는 게 생각이 뭐다? 황제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고종이 환궁, 다시 아간파천을 통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다시 궁궐로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얘는 생각한 거지. 왜 이렇게 약한가? 우리나라가. 근데 이 원인 분석이 달랐어. 얘들은 뭐다? 이 왕의 나라니까 약했다고. 그러니까 뭐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주주의를 하자 했던 거고, 이 황제는, 고종은 다르게 생각했던 거야.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즉, 내 힘을 훨씬 더 키워서 왕이 아니고 뭐다? 왕 위에가 뭐야? 황제잖아. 황제가 된다면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쟤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건 맞아. 다시 자신감을 회복한 건 좋은데, 맞지 않니? 자신감을 회복한 다음에 이 백성들과 같이 힘을 뭉쳐서 찢어지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종이가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뭐다? 황제의 나라인 거야. 지금 뭐다? 백성은 그냥 백성인 거야. 고종이 생각한 건 지금 뭐다? 자기의 힘이 약해서 그러니까 자기 힘을 더 올리겠다는 게 대한제국인 겁니다. 결과 뻔하죠. 이미 다 나오지? 맞지 않니? 얘들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얘는 자기 힘을 올린단 말이잖아. 결국에는 자기만 인정하는 황제지 이 뭉친 게 아니고 요 종이 한 장짜리잖아. 그러니까 뭐 찢어지게 되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자 보자. 그래서 대한제국의 모토는 뭐냐? 구본신참입니다. 구본신참. 구본신참. 이 구본신참이 뭐냐면은 잘라서 보면 구본이 뭐냐면은 저 안에 구본은 뭐냐면 옛 제도야.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 이거야. 시스템은 즉 물건만 문물만 들고 오자 이 말입니다. 이거 뭐랑 똑같아? 중국의 양문 녹살이랑 완전 똑같은 겁니다. 이거 말만 다른 거야. 구본신참 즉 옛 제도 즉 왕권 강화야. 얘가 생각한 거야. 이제는 뭐다? 왕권이 아니고 뭐다?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겠다? 천상계의 황제가 되겠다고 선포한 거야. 그게 대한제국이거든. 지금 뭐다? 황제권을 강화하고 부족한 건 뭐다? 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황제권 강화. 옛 제도 그대로 간다는 거야. 옛 제도를 그대로 가고 뭐만 신문물, 서양 문물만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되니? 자, 보면은 그래서 이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개혁 내용을 볼게요. 실시한 개혁 내용. 그래서 어떤 성과는 있어. 그 성과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한국 국제라는 헌법을 만든 거야. 헌법. 되니? 이때 당시 앞에서 보면 이미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일찌감치 성공을 해가지고 10년 전에 메이지 유신을 성공해가지고 10년 전이지. 1890년에 거의 국회까지 대한제국의회까지 대한제국의회래 제국의회 일본의 의회까지 만들어지고 메이지 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까지 만들어진 상태니까 이미 거의 10년 전에 일본의 모든 근대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헌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럴 때 헌법? 헌법 만들고 이러면은 민주주의 근대화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다?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가 있는 거? 황제한테 가 있는 거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있잖아, 얘들아. 대한민국은 헌법의 내용이 보면 뭐가 됐겠니?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있단 말이야. 국민이 주인이다. 즉 민주주의를 헌법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 대한국국제라는 헌법은 대한제국의 헌법 이름입니다. 대한국국제라는 이 대한제국의 이 헌법은 내용이 뭐다? 모든 권한은 국민이 아니야. 누구다? 황제가 모두 다 가진다. 이겁니다. 모두 다. 즉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은 앞으로 누가 전부 다 한다? 고종 황제가 다 하신다 이거야. 이게 한계점이죠. 즉 뭐냐? 제도는 그대로 뭐다? 황제가 모두 다 들고 있는 거야. 시스템은 뭐만? 문물만 들어오는 거야. 문물만. 그 대표적으로 그게 광무개혁이거든. 광무개혁. 그 광무개혁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야. 경인선. 그래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거야. 항상 최초의 철도는 얘들아 대부분 뭐다? 수도와 가장 가까운 항구를 연결해. 수도와 가장 가까운 항구.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니? 메이지 유신 때도 뭐 일본의 수도가 뭐야? 에도 도쿄잖아. 그 도쿄랑 제일 가까운 항구가 요코하마예요. 요코하마. 그래서 둘이 연결하는 거거든. 우리 똑같잖아. 그래서 뭐 서울과 인천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연결하는 거야. 사실 이것도 뭐 때문이겠니? 일본이 자기 나라로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거지만 정말 짱나지만 되니 하여튼간에 이때 대원제국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이것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산화로 피신한 이후에 주인이 없는 나라가 돼버리면서 수많은 연락 강한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다 그냥 줍줍 해가는 거예요. 줍줍. 그러니까 미치잖아. 지식인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나라인가? 어떻게 나라의 주인이 도망을 가고 거기고 이 연락 강한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말도 안 되게 그냥 남의 집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훔쳐가더란 말이야.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저항 운동이 벌어지는 거지. 그 대표적인 거다. 서재필이 만든 독립연대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에 영향을 받은 고종이 다시 돌아와서 뭐다? 우리부터 자기 땅에는 강해지자고 했던 뭐다? 대한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에 뭐다? 헌법도 만들고 자기가 힘이 강해지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단 말이야. 그게 뭐다? 황제권을 훨씬 더 강화하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강화하는 헌법, 대한민국 국제를 만들고 거기다 뭐 광무개혁, 문물을 서양 문물, 근대적인 문물을 들여오는 광무개혁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회사, 철도, 전화기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서양 문물들이 됩니까? 하지만 이 두 개 다 결국에 실패하죠. 왜냐? 이 러시아와 일본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를 조선을 갖기 위한 최종전이 벌어지거든. 그게 뭐다? 러일 전쟁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얘들아 선생님 말했지만 전쟁이 또 일어난다는 거는 엄청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러일 전쟁. 자 봐봐. 앞에서 오면 우리 다시 분기점 봐봐. 청일전쟁 전이냐 전후냐. 청일전쟁이 기점이 돼요. 또 하나가 뭐다? 러일 전쟁이 기점이 되는 거야. 왜? 청일전쟁, 이 동학로 1894년 전에는 누가 주도권 잡고 있었어? 청나라가 주도권 잡고 있었잖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맞지? 근데 청일전쟁 이기자마자 일본이 주도권을 잡게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뭐야? 이 가보개혁이잖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우리나라 개혁하려고 했잖아. 근데 그거를 견제하려고 했던 나라가 누구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잖아. 그러니까 뭐 요 사이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간에 우리나라를 갖기 위한 제2라운드가 펼쳐진 거야. 제2라운드가 요 사이에 러시아와 또 일본 간에 조선을 가지기 위한 이 사이에 엄청난 경쟁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뭐 서로 우리나라를 서로 가지려고 양보를 했겠냐 아니겠니? 양보 안 했단 말이야. 그래 되니까 결국엔 뭐죠? 양보를 서로 안 하니까 극단적으로 뭐니?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가 뭐다?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당시에 전 세계 신문에서 보도됐던 게 뭐냐면 이때 당시 러시아는 어마무시한 나라였어 얘들아. 그리고 쌤이 말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본은 동양의 작은 섬나라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전 세계는. 그에 반해 러시아는 뭐니?
서양의 유럽의 지금도 잘 나가는 일진 국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러일 전쟁이다. 뭔지 알겠니? 서양이 전 세계가 보는 관점이 그랬어. 러일 전쟁이다. 즉 붙자마자 일본은 잽도 안 될 거라 생각했어. 일본은. 근데 이것도 반전이 일어나죠. 알고 보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 일본을 도와줬던 영국이나 미국이 일본을 지원해주고 있었어. 일본은. 그 바람에 나중에 뭐다? 완전히 일본이 러시아를 밀고 이기게 되죠. 그 대표적인 전투가 뭐다? 봉천전투라는 거야. 봉천전투. 우리 교과서에 보면 152페이지에 사진 나와 있는데 위치랑은 좀 반동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육지에서는 봉천전투,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 동해해전에서 일본이 러시아 군대를 완전히 이기게 되면서 결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결국에 뭐다? 잡아두시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이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조선을 서로 먹기 위해서 경쟁을 펼쳤는데 그 결과는 뭐니? 그 결과는 일본이 완전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우리나라 주변에 있었던 나라가 지금 누가 있어? 청나라랑 러시아가 있었는데 이 청나라 러시아 둘 다 뭐니? 항복하고 떠나보낸 거잖아. 그 마지막 조약이 뭐다? 포츠머스 조약이야. 포츠머스. 즉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서 포기한다. 그 각서를 쓴 게 뭐다? 포츠머스 조약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이 동아시아에서는 누가 이 입장이야? 확실하게 보여주죠. 뭐 청나라 물리치고 심지어 뭐 서양 국가 중에서 잘 나갔다고 자부했던 이 러시아마저 물리쳤단 말이야. 누가? 일본이. 그 결과는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죠. 자, 이제는 뭐다? 이 1905년이 을사년이거든. 그래서 을사조약을 통해서, 이건 한국사 시간에도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다? 외교공과 조선을 이제 뭐 완전히 완전히 뭐니 그냥 일본 거잖아. 이제 일본을 방해할 나라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청나라 물리쳤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물리쳤잖아. 그러니까 외교공학하고 조선 보국화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 이제 처묵처묵 하시는 거죠. 완전히 이 을사조약으로 사실상은 거의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다? 이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엄청난 이제 뭐니 반발들이 나오게 되잖아. 그 대표적으로 뭐 헤이그 특사 파견이나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게 마지막 그걸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먼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봤을 때 뭐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뭐니 근대화된 게 없더라 이 말이지. 결국에 봐봐, 아직 우리나라는 근대화하려고 하면 실패, 근대화하려고 하면 실패, 근대화하려고 하면 실패. 계속 이게 도돌이표잖아. 그러니까 뭐다? 먼저 근대화부터 하자. 우리나라 실력부터 기르자는 실력 양성운동, 애국 계몽운동과 절대로 이 서양 애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뭐 힘으로 무력으로 먼저 뭐 싸워서 이기자는 의병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 을사조약에 맞서가지고. 그래봤자 뭐하니? 그래봤자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도 잘 나가는 일본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결국에 뭐다? 1910년 8월 달에 이게 경술련이거든. 그래서 뭐다? 경술련에 치욕스러운 나라가 뭐니? 완전히 강제 병합되는 이제 사건으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뭐다? 1910년대부터 일제 강점기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큰 분기점이 청일전쟁 전후랑, 맞죠? 또 분기점이 되는 거 뭐야? 러일전쟁 전후다. 무조건 전쟁은 무조건 중요해. 그래서 쌤이 웬만하면 뭐 연도는 필요 없지만 전쟁은 꼭 알아야 돼. 전쟁은 청일전쟁 뭐 1894년이야 1894 가보년, 가고 러일전쟁 뭐다? 1905년입니다. 전후는 굉장히 중요해. 쌤이 3단원에서도 뭐다? 임진왜란 전후랑 병자호란 전후는 완전히 문제 푸는 그 분기점이 달라져. 되니? 풀어보면 알아. 그래서 이 청일전쟁 기점으로는 이 청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완전히 뭐 일본한테 주도권이 뺏기면서 그 대표적인 조약이 뭐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 이제 나가리 되지.
맞지? 그 다음에 다시 경쟁 붙는 게 누구야? 일본과 러시아 간에 외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 간에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고 서로 조선을 갖기 위해서 이 주도권 경쟁, 요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나라 혼란한 틈을 타서 독립협회나 고종이 황제를 선포하면서 대한제국을 통해서 마지막 발악이야. 마지막 근대화 운동을 펼치려고 했단 말이야. 되니? 하지만 이 두 개 다 서로 따로 놀았잖아. 독립협회에서 요구했던 건 민주주의 하자. 진짜 백성을 같이 해서 고종 왕 혼자서 못하니까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였고, 이 고종의 생각은 뭐였니? 자기가 원인 분석을 한 결과는 뭐니? 내 힘이 약해서 그러니까 내 힘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서로 백성과 이 지배층 간의 생각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것 또한 실패하게 되고, 그 결과 뭐니? 얘 둘이가 결국에 서로 양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러일 전쟁이 펼쳐지게 되고, 그 결과는 뭐다? 일본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조선, 우리나라는 뭐다?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분기점을 잘 잡으세요. 됩니까? 그래서 봐봐. 지금 했던 게 지금 계약에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운동과 그에 따라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으로 이 제국주의 침략까지 본 거야. 제국주의 침략까지 지금. 됩니까? 그럼 봐봐.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강점기 침략까지 본 거야. 지금 이까지 배운 거야. 얘들이. 그럼 우리나라 반제국주의 운동, 이 침략에 맞서서 반제국주의 운동, 쉽게 말하면 독립활동이야. 독립활동. 우리나라 독립활동이 다 배웠어. 김구 선생님 나오고 막 이런 거. 되니 독립활동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되나? 그래서 우리 이 큰 흐름, 쌤이 앞에서 중국 쫙, 일본 쫙, 이제 조선 흐름까지 딱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충격받지 마. 본격적으로 교과서 순서대로 해서 이걸 미치죠. 교과서 순서대로 해서 일단은 이 흐름을 쭉 한번 딱 넣어놓고, 왜냐면 우리 교과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아. 감을 못 잡아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걸 했으니까 이제 요거 이 교과서 순서대로 해서 쌤이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